야구라는 종목이 어느 정도 규격화가 되어간 이후부턴 항상 파이어블러는 모든 투수들의 선망의 대상이자 모든 야구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존재가 되어왔습니다. 그건 160km를 던지는 투수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는 2024년 현대 야구라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근본과도 같은 끌림이죠. 하지만 그 이면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전과 다른 무엇인가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는 어떤 패스트볼러들이 가장 각광받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는 현재 대강속구 투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시기보다 강속구 투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어느 시기보다 평균 구속이 빠른 시기에 들어서 있죠. TV라는 매체로 메이저리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1990년대의 경우엔 대략적으로 145km 전후의 평균 구속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95마일 이상인 153km를 넘는 투수들의 경우엔 흔치 않았으며 당연히 당대 최고의 파이어볼러가 될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90년대 투수들 중 100마일이 넘는 투수는 전체를 보더라도 10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올 시즌 100마일 투구를 한 번이라도 넘긴 투수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현재까지 39명이 100마일 투구를 했었습니다. 엄청난 수치죠. 매년 새로운 100마일 투수들이 쑥쑥 나타납니다. 끊임없이 숫자는 늘고 있죠. 올해 메이저리그의 평균 페스티벌 구속은 대략적으로 94마일, 151.3km 정도 됩니다. 30년 전엔 리그를 대표하던 페스트볼러의 구속은 이제 평범한 것이 되어버렸죠. 물론 이렇게 구속이 증가함에 따라 구체적인 문제, 예를 들어 팔꿈치 부상의 일상화와 가속화, 그리고 제구력 문제 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분명한 건 선수들의 구속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것이 멈출 생각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예상한 지점을 아득히 넘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게 끝일까요? 사실 100마일이 넘기진 못했지만 거의 근접하는 구속, 대략 97마일 정도, 즉 156km 이상의 공을 넘기는 선수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리그에서 90명이 넘어갈 정도로 많아집니다. 리그 투수 중 3분의 1은 던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바야흐로 대강속구 투수의 시대라고 명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안에서 나름의 트렌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강속구 투수들의 트렌드가 존재한다? 뭔가 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실존하는 말입니다. 최근에 강속구 투수들의 대부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일부 몇 명의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팔의 각이 낮습니다. 80년대를 거쳐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 주된 메커니즘이었던 하이 오버스로우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는 로우 오버스로우 내지는 3쿼터의 투수들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런 투수들의 유행은 증가할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오랜 연구와 실전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죠. 이런 팔각도가 공속도를 가장 빠르게 내기 좋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가장 빠른 에너지를 전달하기에 사람의 몸으로 가장 합당한 팔각도는 높은 게 아니라 어깨와 수직 각도가 그리 크지 않은 30도 내외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강속구 투수들은 팔각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00마일의 공을 던지는 투수들 중에서는 30도 이상의 높은 팔각을 보유한 선수는 더 찾아보기 힘들 정도죠.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어찌 보면 첫 번째와 연결된 부분인데요. 하이 패스트볼의 유행입니다. 옛날 야구에서는 높은 볼은 던져서는 안 되는 로케이션이었습니다. 타자의 허리 아래쪽, 포수의 무릎 위치가 가장 좋은 피칭 로케이션이었지 포수의 머리 내지는 타자의 가슴 높이는 가급적이면 던지는 걸 선호하지 않았었습니다. 가끔 하나씩 유인성 공을 던지는 곳이었지 대놓고 거기다 때려박는 피칭은 거의 찾기 힘들었죠. 하지만 점차 투수들의 공이 빨라지고 거기다 싱커의 유행과 피칭 터널링 이론이 유행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포심 패스트볼의 공의 위치는 높아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젠 하이 패스트볼이 주 로케이션이 되는 투수들은 정말 너무도 흔한 얘기가 되어버렸죠. 자신의 패스트볼이 좀 된다, 좀 자신 좀 있다 싶으면 그냥 하이 패스트볼을 찍어 던집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아주 우수하죠. 바로 이전과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무엇이 더 먼저였는지의 인과관계는 틀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낮은 팔각도에서 높은 쪽으로 던지는 하이 패스트볼이 높은 팔각에서 높은 쪽으로 던지는 하이 패스트볼보다 더 효과가 좋다는 게 연구 결과 알려진 것이죠. 연구 결과 타자의 배팅 메커니즘과 결합되면 높은 팔각에서 아래로 찍히는 공보다 낮은 팔각에서 높은 쪽으로 솟구쳐 오르는 공이 억제력에 있어서 더 좋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즉 실제로는 엘리베이션 피칭이지만 야구적인 표현으로 치면 라이징 패스트볼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게 대부분의 상황에서 더 좋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또 기가 막히게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게 마침 빠른 고속을 낼 수 있는 팔각도는 낮은 것이기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또 때마침 타자를 가장 잡기 좋다는 각도도 낮은 쪽에서 높은 쪽이라고 하니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가 돼버렸고 결국 이런 흐름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그래서 현재는 MLB뿐 아니라 그 아래서 MLB 투수가 되고 싶어하는 아마추어들의 투수들의 기본 메커니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켠에서는 다양성이 너무 없어진 것 아닌가, 그리고 제구력에 대한 부분이 너무 등한시되는 것 아닌가 하는 회의론적인 이야기들도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이건 흐름이 되어버렸고, 그런 의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흐름을 멈출 수 없는 걸. 그럼 이론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런 유형의 투수들의 대표 주자들을 좀 살펴봐야겠죠. 올 시즌을 대표해서 어떤 투수가 앞서 이야기한 유형의 대표적인 투수인지 5명 정도만 알아보시죠. 첫 번째로 봐야 하는 건 올 시즌 최고의 핫플레이어 중 한 명이죠. 메이슨 밀러입니다. 메이슨 밀러는 올 시즌 평균 구속 100.9마일로 162km를 던지고 있습니다. 메이슨 밀러의 투구 밸런스가 현대 이 시대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어와 회전 운동력을 가장 잘 활용하며 이상적인 팔각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구속뿐 아니라 구위도 정말 훌륭하며 익스텐션, 디셉션도 아주 좋습니다. 패스트볼 헛스윙률이 무려 41%에 달하며 삼진율이 40.7%에 달하는 그야말로 현존 최고의 파이어블러, 지상 최대의 포신 패스트블러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There's the pitch and there's the strikeout. 다음은 메이슨 밀러만큼이나 핫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올 시즌 보여주는 폼이 심상치 않습니다. LA 에인저스의 초신성 벤 루이스입니다. 벤 루이스는 올 시즌 가장 많은 100마일 이상 투구를 기록하고 있으며 평균 구속 101.9마일로 가장 빠른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과 다르게 어느 정도 제구력이 잡힌 듯한 모습을 보이며 현재까지 25.2이닝을 던지고 2.10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신 피안타율은 2할 4리이며 WOBA는 0.293으로 나쁘지 않은 기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이드암에서 피칭되는 특유의 테일링과 싱커와의 커플링으로 타자들을 상당히 곤란하게 만드는 선수죠. Swing and a miss. That was 1-2 pitch. Swing and a miss. Strikes. Swing and a miss. Strike 3. Say goodnight to the Mets. 이 선수 역시 핫키드입니다. 올 시즌 클리브랜드의 강한 불펜의 핵심 중 한 명인 케이드 스미스 선수입니다. 누군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살짝 프로필을 읊어보자면 캐나다 태생으로 2020년 국제 FA를 통해 클리브랜드로 오게 되었습니다. 나이 1999년생으로 올해 25살의 전도 유망한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마이너 활약을 토대로 올 시즌 개막 로스터에 포함되었는데 지금까지 그의 활약은 정말 아주 미쳤습니다. 첫 시즌인데 55게임 출장에 56이닝을 던졌고 타삼진 78개를 잡아내며 WHIP 0.91, ERA 2.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플리터와의 연계가 정말 좋은데 그 중에서도 역시 패스트볼의 구속과 구위가 정말 좋습니다. 언뜻 보시면 메이슨 밀러와 유사한 메커니즘처럼 보이시죠?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최근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최적의 구속을 만들어낼 수 있는 폼이라고 알려진 정형화된 기본 메커니즘이죠. 여기서 개개인 특성에 맞게 달라지지만 기본적인 틀은 다르지 않습니다. 스미스는 평균 구속이 96마일밖에 안 되지만 뛰어난 제구력 그리고 디세션과 좋은 구위로 타자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피안타율은 1할 7푼 6리에 불과하며 WOBA는 0.247입니다. 헛스윙률은 무려 30%에 달하고 있죠. 클리브랜드 올해 심상치 않거든요. 풀업에서 보게 될 겁니다. 기억해 두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Open up the other part of the plate, and there you go. Well, we know it was a lie. Yes. That 1-2 pitch, swing and a miss. He blew. Swing and a miss. 3명의 불펜 투수를 뽑았다면 2명 정도는 선발 투수로 뽑아볼까요? 우선 선발 투수 중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신시내티 레지의 헌터 그린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신시내티가 금이야 오기야 키운 유망주인데 잦은 부상과 좋지 않은 제구력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가능성을 터뜨리지 못했었는데 드디어 터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23게임 선발 출장에 136이닝을 던졌고 ERA 2.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패스트볼이 지난해에 비해 정말 좋아졌는데요. 지난해 패스트볼 연밸류가 마이너스 10이었는데 올해는 플러스 18로 무려 30에 올라간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구속은 98.3마일에서 97.6으로 소폭 떨어졌으나 릴리스 포인트의 안정화로 오히려 스윙 무브먼트와 제구력이 좋아져 원래 있던 자신의 장점과 합쳐져 이와 같은 기록을 작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선수도 보시는 것처럼 낮은 팔각도에서 나오는 하이 패스트볼 피칭을 올 시즌 상당히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안 했느냐? 그런 건 아닌데 올 시즌 그쪽 로케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여부가 달라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개선 사항들로 인해 올 시즌 패스트볼 피안타율은 1할 8푼 5리, 삼진은 93개나 잡아내며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nd he comes 1-2 pitch. Ohtani down, but it could have been a lot better. Probably would have been if
마지막 투수는 템파베이의 라이언 페피오 선수입니다. 몇 번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패스트오블 하나만 두고 봤을 때 정말이지 인상 깊은 선수입니다. 구속은 오늘 소개해드린 선수들 중 가장 느립니다. 평균 94.9마일이며 최대 구속은 97마일 정도입니다. 거기다 오늘 소개해드린 선수들 중에서 가장 팔 높이가 높은 선수죠. 엄청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근 트렌드에 비해선 살짝 높은 편이죠. 하지만 야구에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선수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엄청난 구위에 공을 던집니다. 특히 스윙 무브먼트가 평균보다 3.3인치 높게 들어갈 정도로 볼끝이 상당히 좋고 그 선수들이 이야기하는 볼끝이 지저분한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한눈에 보더라도 아주 묵직한 힘이 느껴지시죠? 실제적인 기록도 상당히 묵직합니다. 포심을 52%로 구사할 정도로 많이 던지지만 그의 포심 피안타율은 1할 4푼 9리, WOBA는 0.256에 불과합니다. 헛스윙률도 31.3%가 될 정도로 높죠. 삼진도 53개나 잡아낼 정도로 결정구의 역할을 잘 해내기도 하고요. 낮은 구속으로 타자들의 찍어 누르는 타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매우 매력적인 투수일 거라 생각됩니다. 8 tonight. 2-2. Gavin swinging. 3-2 pitch. Strike 3 called. And there it is. Ooh, there is. High fastball. 오늘 소개해드린 선수들이 어느 정도 비슷한 패턴의 피칭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혹시 잘 느껴지셨나요? 이런 최근 트렌드는 아마 당분간 지속될 겁니다. 그와 함께 엄청난 강속구 투수들의 전성시대도 계속되겠죠. 끊임없이 새로운 강속구 투수들이 탄생할 것이며 그리고 반대로 끊임없이 사라질 겁니다. 이미 가속화된 이 구속 전쟁을 멈추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거든요. 우선은 이 트렌드를 지켜보시죠. 새롭게 생겨나는 이 무지막지한 패스트볼러들이 더 이상 덜 아파지길 바라며 말이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